여러분, 이야기 할머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대략 한 10대 1 정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할머니 제14기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55세부터 75세까지 새로운 멋진 직업을 가지고 싶은 여성분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박여사입니다. 오늘 제 수식어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붙여봤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요. 대한민국에서 55세에서 75세까지의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높은 경쟁률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유아교육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러한 직업이랍니다. 어린이들의 인성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것을 자주 접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길게 보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여성 시니어들에게 자원봉사와 결합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여성 어르신들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점이랍니다.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이죠? 매년 뽑고 있는데요. 2022년도 제14기 이야기 할머니랍니다. 저도 7개월간 60시간의 사전교육과 신규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 할머니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용과 자원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6회에 걸친 교육대회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구현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평가를 받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파견되어서 3월부터 7월까지 주 1회 2개 기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야기해야지, 평온하고 안정적이게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여유스러운 구현보다는 외운 것을 까먹을까봐 조급해하고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요. 어떤 날은 내가 이야기 들려준다는 것보다 외우는 것에 급급해서 구현 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에 조금 제 스스로에게 실망도 했던 그런 시간들은 돌이켜봐도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 17편의 이야기는 재치라든지 우애, 또 정직, 보은, 선행, 신화, 깨달음, 협동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포근한 할머니의 눈빛을 느끼게 구현하였고요. 아이들 말을 잘 듣고 화답도 하고 또 아이들과 눈을 맞춰서 경쾌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목소리에 탈이 나서 병원도 가야 했고요. 그래서 그때 목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오게 된다는 중요한 경험도 해봤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몰입해서 이야기해 줄 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기들은 들어주었고요.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동작을 함께 하면 아이들은 눈은 반짝반짝하고 귀는 집중하게 하면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정신없는 도깨비 구현 시에는 제가 첫 수업인 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도 했지만 첫 이야기여서 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으로서 첫 만남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내 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또 많았고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과 내 이야기에 경청해주는 밝은 표정에서는 많이 안도가 되었고 또 상호작용 시에는 도깨비 그림이 무섭다는 아이, 언제 도깨비 나타나야 하는 귀여운 친구들의 말에 친구들에게 상상력을 주려면은 원고를 잘 외워야 되겠다라는 귀한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헤어질 때는 할머니 저는 공주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정말 많았지만 느티나무 총각 구현 시에는 나무로 땔감을 썼다 하니 아이들이 나무를 베면 안 된다는 친구의 말이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지기도 한 훈훈한 수업이었고요. 박혁거세의 구현 시에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는요 할머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한 친구가 말하니까 너도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찍찍 찍서방 구연 시에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구현할 때마다 아이들이 끙끙 구구 깍깍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여기저기서 꽁하고 맵비들기하고 까치가 되어서 흉내를 내는데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손율동과 박수가 있는 구연 시에는 함께 율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잘했어요 박수, 고마워요 박수, 합박수, 홍한알, 꿩 한 마리, 병아리, 어미다, 송아지 노래. 그리고 또 개굴개굴, 굴개굴개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들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어린이집이 떠나가도록 크게 소리 떼창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똘똘 뭉쳐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답니다. 친구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할 땐 엄마 아빠가 놀아줄 때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처럼 이야기해 줄 때 제일 좋다고 한 친구에게 너무나 감동스러웠고요. 이야기 할머니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답니다. 어떤 친구는 색종이로 하트를 만들어 와서 선물도 해주고 어떤 친구는 헤어질 때 꼭 따라와서 예쁜 하트를 그려주면서 귀여운 모습은 지금도 감동과 제가 이야기 외우는 것의 힘듦을 다 보상받고도 남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로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성장 과정에서 닮는 대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야기 끝나고 친구들과 이렇게 호응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할머니 한복이 너무 예뻐요. 매달리면 아이들을 매달리니까 옷고름도 풀어지고 머리도 흥크러질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 그 소중함에 어떤 기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분이 됩니다. 우리의 옛 문화에 기반해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제 힘이 작으나마 인성교육을 실천해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이들에게서 이야기 할머니로서 이쁨 받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 이 여름도 구슬땀을 흘려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17편의 구연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보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구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를 발견해 나가고 있고요. 내가 주인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과 그 책임을 맡은 사명감과 그 무릎팍 교육을 현장에서 함께 한다는 자존감이 대단히 생겼습니다. 그 하반기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의 쉼인 이 여름방학에 교육도 받고 조선시대의 이야기들, 또 발명가, 과학기술 이야기, 세종시대 분위기, 선비 이야기 등 소년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이 시간이 스마트한 박여사는 실버 문화 예술인으로서의 한 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